네, 2021년 7월 우리 재경관리사 원가관리액의 기출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문제 81번입니다. 다음은 원가 분류에 대한 설명이다. 관료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옳은 것. 원가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손을 낸 경제적 자원의 희생을 화폐 가치로 측정한 것입니다. 기업 획득에 아직 사용되지 않는 부분은 자산으로, 수익 획득에 사용된 부분은 비용으로, 매출원가, 수익 획득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멸된 부분은 우리 손실로 처리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82번. 경제 의사결정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로 원가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원가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특정 대안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되는 원가, 즉 경영자 의사결정에 따라 절약 가능한 원가를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최종 제품까지 추적하여 제품별로 추적 가능성 여부에 따라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2번 틀린 내용이고요. 3번. 수익 대응에 따라 우리 제품 원가와 기간 원가로 분류합니다. 발생 즉시 비용 처리 기간 원가, 판매되어야만 매출 원가를 비용 처리 제품 원가. 4번. 선택된 대안 이외의 다른 대안 중 최선의 대안을 선택했더라면 얻을 수 있던 최대이익 또는 최소 비용을 기간 기회 원가라고 합니다. 4번 틀린 내용이고요. 자, 83번입니다. 12월 매출 원가는 300만 원이다.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노무 원가 25%이며 기타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을 경우 X1년 12월의 가구 원가는 얼마인가? 자, 83번 T 계정 그려볼게요. 자, 직접 재료 기초 10만원, 기말 30만원.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읽고요. 해석하려면 어려우니까 일단 T 계정이 옮겨 적고 그 다음 문제를 다시 보면 좀 더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12월의 가구 원가. 자, 가구 원가니까 요거 두 가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채우면 두 가지 금액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공품 기초 30만원, 기말 20만원. 제품 기초 120만원, 기말 130만원. 직접 재료 구입액 120만원. 자, 매출원가 300만원. 매출원가 300만원. 자, 그럼 우리 단기 제품 제조원가 구할 수 있겠죠. $310만원이고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자, 직접 재료원가. 합계액에서 빼면 됩니다. $100만원이고요.
자, 직접 재료원가 100만원. 자, 그럼 가구원가. 합계액에서 빼면 되죠. 가구원가 200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자, 직접 노무원가, 제조원자본가 합을 가구원가. 정답 1번이 됩니다. 정답 1번이 됩니다. 제조원자본가는 직접 노무가 25%다. 근데 문제에서 이제 가구원가 전체를 물었으니까, 만약 문제에서 직접 노무원가를 구하라. 이러면 우리가 따로따로 항목별로 구해야 되는데, 직접 노무원가, 제조원자본가, 가구원가 합을 구하는 거니까 정답 1번입니다. 84번. 3위는 보조 부분에 대해서 직접 배부법에 의해서 보조 부분 원가를 배부하며 두 개의 제조 부분 A와 B, 두 개의 보조 부분 X와 Y. 다음 자료에 따라 제조 B에 배부되는 보조 부분 원가는 얼마인가? 자, 보겠습니다. 자, 보조 부분 X고요. Y입니다. 자, X는 A, B, Y 50, 30, 20. Y는 20, 60, 20. 자, X부분 80만원. 직접 배분법이고요. 80만원을 5대3의 비율로 한분. 자, Y는 40만원이죠. 직접 배분법이니까 40만원을 2대6을 한 분. 80만원은 이제 보조부분 상호가는 서로 무시하고요. 80만원을 5대3을 한 분. 여기 50만원 되겠고요. 여기 30만원. 40만원을 2대6으로 10만원. 여기 30만원. 자, 그럼 제조부분 B에 배부되는 보조부분 원가. 자, 두 개 합치면 되겠죠. 합치면 60만원. 정답 3번입니다. 85번. 개별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품을 생산 중에서 주로 사용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의 구분이 중요하다. 맞는 표현입니다. 개별 제품별로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원자 원가 틀리기 때문에 직접 원가는 따로따로. 따라서 제조 원자 원가의 배부 문제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직접 원가, 간접 원가 구분이 중요합니다. 3번. 개별 작업에 집계되는 실제 원가를 예상과 비교하여 미래 예측을 이용할 수 있다. 자, 표준원가 사용할 때도 개별 작업별로 합니다. 4번. 개별 작업별, 즉 개별 제품별로 원가가 계산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리죠. 정답 4번입니다. 86번.
3위는 일반용과 프리미엄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 4월 한 달 동안 생산한 작업 원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용, 프리미엄. 3위는 실제 발생한 제조 원재 원가를 실제 조업대에 배부하는 실제 원가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동기간 동안 발생한 회사의 총 제조 원가는 300만원. 제조 원재 원가를 직접 노무원가 기준으로 배부할 경우 4월 한 달 동안 일반형과 프리미엄 전화기의 총 제조 원가 차이. 자, 그럼 따로따로 총 제조 원가 구하고 빼면 되겠죠. 자, 일반형 40만원. 프리미엄 60만원. 직접 노무원가. 자, 일반형은 100시간 곱하기 임률 1000원. 10만원이고요. 프리미엄 200시간 곱하기 2000원 40만원입니다. 자, 제조 건조본가. 자, 총 발생한 총 제조 건조본가 300만원입니다. 자, 직접 노무원가 기준으로 배부할 경우 직접 노무원가, 즉 300만원을 1대4로 하는 겁니다. 300만원 1대4로 배부율 구하면 이렇게 50만원 해서 1원당 얼마? 자, 1원당 6원이 되겠죠. (6원) 곱하기 10만원 60만원이고요. 여기 240만원 됩니다. 총 300을 1대4의 비율로. 총 제조원가. (110만원이고요) 340만원입니다. 자, 차이는 230만원. 정답 3번입니다. 87번. 3일은 평균법을 이용하여 종합원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는 공정 시작 시점에 전량 투입되고 가구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3일의 직접 재료원가, 가구원가의 완성품 환산 단위원가. 자,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평균법이고요. 자, 기초 제공수량 재료 단기 착수 2000개, 단기 완성 1200개, 기말 800개. 자, 기말의 완성도는 50%. 재료는 공정 초기에. 자, 여기 재료 1200, 800. 단기 투입, 단기 완성 1200, 50% 완성. 가공도는 공장 전반에 걸쳐서 균등하게 400입니다.
자, 단기발생원가, 재료원가 100만원, 가구원가 80만원, 환산량 단위당 원가, $500이고요. $500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86번. 3일은 선입선출부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한다. 원재료는 공정 시작점에 전량 투입되며 가구원가는 공장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합니다. 만약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70%임에도 90%로 잘못 파악하여 종합원가 계산을 수행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선입선출법 종합원가 계산의 배부 기준은 완성품 환산량이죠. 종합원가 계산의 배부 기준은 완성품 환산량인데 이게 많이 되었어요. 이게 과다하게 됐습니다. 자,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과다하게 되면 원래는 이 80만 원을 12대 4로 해야 되는데 가령 과다 계산해서 12대 6으로 되면 기말 제공품 원가가 과다 계산되겠죠. 정답 4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사례를 넣고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직관적으로 보면 이렇게 보면 우리 술값을 먹은 술잔에 따라 배분하는데 실제로 5잔 먹었는데 10잔 먹은 거 한다면 그 사람에게 더 배부가 되겠죠. 원가가 더 배부될 겁니다. 기말 제공품의 완성 환산량이 과대 계산되면 여기에 원가가 더 많이 배부될 거죠. 더 많이 배부될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 89번. 평균법을 적용한 공정별 원가 계산. 종합원가고요.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평균법은 기초제공품 모두 단계 착수한 것처럼 가정합니다. 기초제공품 착수 완성된 거로 가정하고요. 전부 다 단계 투입된 거로 가정합니다. 기초제공품 단계 투입 전부 다 단계 투입되었다고 가정합니다. 2번. 평균법은 완성품 환산량을 평균단가 총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초제공품 원가가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의 평균적으로 배분된다. 우리 평균법은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자, 기초제공품 원가, 단계 투입 원가. 이거 두 개가 평균적으로 우리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보는 거죠. 근데 선입선출은 이게 먼저 완성이 되고 단기 발생 원가만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안분하는 논리고요. 평균법은 전부 다 단계에 투입되었다고 해서 평균적으로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의 배분, 안분이 됩니다. 3번. 평균법은 착수 및 원가 발생 시점에 관계없이 즉 단계 투입 원가, 기초제공품 원가 전부 다 단계에 투입된 걸로 보아서 평균적으로 원가를 계산합니다. 4번. 평균법은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제조 원가를 구분하여 계산 방식이 아닙니다. 평균법은 기초제공품 원가, 단기 투입 원가 전부 다 합해서 우리 환산량 단위당 원가를 구할 때도 평균법은 기초제공품 원가 단기 발생 원가 또는 단기 투입 원가 이거 전체를 합해서 총 완성 환산량 단위당 원가 가구 원가도 기초제공품 원가, 단기 발생 원가 전부 합해서 총 완성품 환산량으로 해서 총 완성 환산량 단위당 원가 이렇게 보고요. 선입선출은 기초제공품 원가는 배분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완성품 원가라 배분하고 단기 발생 원가만 단기 발생한 완성품 환산량만 해서 단기 발생 원가와 관련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선입선출법입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선입선출이 기초제공품 원가와 단기 제조 원가를 구분하죠. 구분해서 기초제공품 원가는 전부 다 완성품 원가로 배분시키고
단기 제조원가, 단기 투입원가, 단기 발생원가만 완성품과 기말제용품의 안분, 배분합니다. 자, 89번 했고요. 90번. 자, 기말제용품 원가. 재료는 공정 초기에, 가공은 공정 전반에 걸쳐 선입 선출법이고요. 물량 흐름부터 하겠습니다. 기초, 단기 투입, 단기 완성, 기초가 완성된 거, 단기 투입된 게 완성된 거, 그 다음에 기말. 자, 재료원가, 가공원가. 우선 물량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기초 500개, 기초 400개, 50%, 단기 착수 800개, 단기에 전체 완성된 게 1000개인데 400개 먼저 완성이 됐고요. 600개, 기말이 200개, 기말 완성도는 80%. 자, 선입 선출법입니다. 우선 물량 완성품 환산량부터 해볼게요. 자, 재료비는 기초는 이미 전기 투입된, 단기 투입된 재료. 단기 투입, 단기 완성 600개. 단기 투입됐으니까 200개 다 투입됐겠죠. 공정 초기니까. 자, 가공원가. 기초의 50%니까 단기는 50%, 200개고요. 단기 투입, 단기 완성 600개. 단기 투입, 단기 80, 160. 960. 자, 기초제용품 원가는 우리가 안문하지 않습니다. 기초제용품 원가는 바로 완성품 원가로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80만원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단기 발생 원가. 단기 발생 원가만 배분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이 단기 발생 원가. 그래서 이 단기 발생 원가의 배분 기준이 되는 완성품 환산량도 단기 투입 관련된 완성품 환산량. 즉, 200만원을 6대 2로 안분하는 거고요. 300만원을 800대 160으로 안분하는 겁니다. 자, 기말 제용품 원가. 여기다 적게요. 자, 단위당 원가는 2,500이고요. 자, 기말 200개 곱하기 2,500. 여기 160 곱하기 3,125. 총 100만원 됩니다. 정답 2번이고요. 91번. 표준원가와 표준원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표준원가는 특정 제품을 생산하는 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전에 결정한 원가다. 맞는 편이죠. 표준원가 자체가 우리 예산 수립에 이용됩니다. 그 다음 실제와 표준을 차이 분석함으로써 왜 발생했는지 발견함으로써 개선하고 원가 통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4번. 표준원가는 우리 계량 정보만 고려하기 때문에 비계량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 단점이 있다. 정답 4번입니다. 모두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92번. 표준원가의 종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표준 원가와 실제 원가의 차이가 가장 적게 발생하여 매출 원가 산정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이상적인 표준은 항상 불리한 차이밖에 나지 않을 겁니다. 동기부여 안 될 거고요. 그래서 현실적인 표준을 해야 됩니다. 가장 차이가 크게 발생하겠죠. 이상적인 표준은 휴식시간 없이 기계 고전 없이 가장 최적의 조건에 달성 가능한 원가니까. 2번, 이상적인 표준을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불리한 원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역효과가 있습니다. 기업 경영과 비교적 장기간 과거 실적치를 통계적으로 평균화하고 미래 예상 추세를 감안해 결정되는 것은 정상적인 표준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표준원가는 일반적으로 현실적인 표준원가를 말합니다. 비효율적, 즉 효율적으로 하면 달성 가능한 숫자, 종업원들이 열심히 하면 달성 가능한 숫자, 현실적인 표준이 우리 표준원가 사용할 때 표준입니다. 93번입니다. 자, 93번, 94번. 직접 재료비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3위는 총 재료비 10만원의 원재료 5만 단위로 완제품 5만 단위 생산은 표준 예산을 출발했다. 실제 생산품은 5만 단위였고 원재료가 4만 5천 단위 투입되었으며 원재료 단위당 원가는 2.1원이다.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자, 총 재료비 10만원인 원재료 5만 단위로 완제품 5만 단위 생산하는데 표준 예산을 수립했고요. 실제 생산품은 5만 단위였고요. 원재료 4만 5천 단위가 투입되었으며 원재료 단위당 원가가 2.1원이었습니다. 직접 재료비와 가격 차이와 능률 차이는 얼마인가? 자, 자료 항목들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AQ, AP. 문제를 잘 읽어보셔야 돼요. 실제 원재료가 4,500 투입. AQ가 4,500 투입. 4만 5천 투입. AQ가 4만 5천 투입. 이때 단위당 원가, 이거는 실제를 말합니다. 2.15는 실제를 말합니다. 실제. 자, 근데 원래 이제, 원재료 5만 단위 투입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원재료 5만 단위. 5만 단위가 SQ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실제 총 재료비 10만 원인 5만 단위니까 실제로 2원이겠죠. 그러니까 최초 나오는 10만 원이 이게 표준원가입니다. 표준원가. 문제가 조금 상세한 표현은 없지만 이 10만 원은 5만 개 곱하기 2원 해서 SQSP가 10만 원이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2가 되죠. 9만 원이고요. 여기가 94,500이 산정됩니다. 해서 플러스 4,500 불리한 차이 마이너스 만원 유리한 능률 차이 가격 차이 4,500 불리한 차이 능률 차이 만원 유리한 차이 그래서 93번 문제는 좀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친절하게 좀 설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상세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죠. 그러니까 총 재료비 10만원 발생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원재료 5만 단위 투입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표준원가 10만원 SP가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실제 원재료는 4,500 투입했습니다. AQ 45,000 이렇게 해서 AQ, SP 나오고요.
실제 단위다 원가 2.1을 냈다. 그럼 AP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정답 1번입니다. 94번. 자, 변동 제조간접비 능률 차이입니다. 변동 제조간접비 능률 차이. 옆으로 좀 그리겠습니다. 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이 15,000원인데 고정제조가 7,200이니까 실제 발생액 7,800입니다. 자, 실제 작업시간 3,500시간 AQ, 표준 작업시간 3,800시간 SQ, 표준 배율 2.5, SP가 2.5. 자, 능률 차이. 왼쪽에서 오른쪽 뺍니다. 부호가 마이너스, 유리한 차이. 자, 정답 3번입니다. 95분부터는 우리 다음 시간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